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문학의 숲 전영임입니다. 긍정의 말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의 말은 우리 뇌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언어의 습관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그 언어를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말에 경청을 하게 됩니다. 또 소통도 잘 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덕분입니다. 참 잘하시네요. 공감합니다. 참 배려가 깊으시네요. 정말 최선을 다하십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을 들으면서 혹시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시나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지금 참 행복해지는데요. 오늘 제가 했던 이 말 잘 기억해서 한번 소리내어 주변 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자, 문학의 숲 산책 시작합니다.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꽃의 전설, 오늘은 봄까치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봄까치꽃은 참 재미있는 이름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요. 큰 개불알풀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5월, 6월이 오면 연보랏빛 꽃잎에 짙은 파랑의 줄이 있는 꽃잎이 4개인 꽃이 있습니다. 꽃잔디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피는 꽃인데요. 주로 군락을 이루고 피는 꽃이죠. 꽃잎이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예쁜 모습을 제대로 관찰할 수 없는데요. 작은 꽃들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은 꽃들을 관찰할 때는 꿇어 엎드려서 정말 머리를 땅 밑으로 가까이 갖다 대고 그렇게 자세히 보아야 그 꽃의 정말의 진가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작은 꽃수술까지 말이에요. 이 꽃은 꽃의 지름이 8에서 10mm밖에 안 되지만 물이 지어 피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을 보려면 정말 가까이 다가가야죠. 연보라색의 몽환적인 꽃잎이 정말 예쁜 꽃인데요. 꽃잎은 오전 10시부터 열기 시작해서 슬프게도 오후 3시쯤에는 꽃잎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잎을 닫고 나면 2개의 수술은 암술로 다가가서 자기 꽃가루 바지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 꽃은 다시는 꽃잎을 열지 않게 되고 다음 날에는 이 꽃이 아닌 다른 주변의 다른 꽃들이 꽃잎을 여는 또 서로를 배려하는 꽃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 탓일까요? 큰 개불알 꽃은 꽃을 피우는 시간이 단 하루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 5시간밖에 피지 못하는 꽃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꽃말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내년 봄 봄까치꽃 큰 개불알꽃이 피거든 정말 열심히 정성 들여 눈여겨 한번 봐주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단 5시간밖에는 피지 않는 꽃이니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봄까치꽃 큰 개불알꽃 전설 들어보시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로 그리움만 남긴 채 낙엽이 지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떨어지는 낙엽 위에 추억만이 남아있겠죠. 한때는 내 어린 마음 흔들어주던 그대의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도 차가우게 변
옛날 신만이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만이들은 산에 산삼을 캐러 가기 전에는 항상 이른 새벽 첫 우물물에 목욕 재개를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한 후에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첫 새벽에 목욕을 하고 난 후 소변이 보고 싶어 자신의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넣어 그것을 휘적휘적 찾아봐도 못 찾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바지에 소변을 흘리는 일이 종종 있어서 항상 앞섬이 누렇게 찌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첫 새벽 목욕을 하고 안개가 자욱한 깊은 산에 오른 노총각 앞에 날개옷을 잃어버리고 당황한 예쁜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사슴의 짓궂은 농간에 빠져 날개옷을 잃어버려서 하늘에 올라갈 수 없었던 선녀는 자신의 노란색의 날개옷을 찾아 미친 듯이 이산저산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선녀의 눈에 풀숲 사이로 언뜻 비치는 누런 신만이의 바지가 날개옷처럼 보였습니다. 신만이를 보자 선녀는 그의 누런 바지를 가리키며 제발 자신의 날개옷을 돌려달라며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런 선녀를 보고 신만이는 개구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이며 그만 바지를 훌떡 벗어버리며 외쳤습니다. 자, 날개옷을 어서 가져가시오. 덤으로 이 큰 불알도 가져가시오. 그 소리를 들은 선녀는 자신의 날개옷을 찾아야 한다는 건 깜빡 잊어버리고 코웃음을 치면서 개불알보다 작은 걸 가지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하시오? 나는 날개옷만 있으면 되니 썩 꺼지시오. 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말에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신만이는 자괴감에 빠져 울며 뛰어가다 절벽에서 그만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못된 말 때문에 허망하게 죽어버린 신만이를 목격한 선녀는 그제서야 미안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선녀는 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만이의 누런 바지를 땅에 묻으며 이 자리에서 꽃이 피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피어나는 꽃은 절대 작은 불알이 아니라는 말을 남긴 후 날개옷을 찾아 선녀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녀의 기도를 신이 들어준 덕분일까요? 얼마 후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만이의 이야기를 아는 다른 신만이들은 그 꽃을 만나면 야, 큰 개불알꽃 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고두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했던가 봅니다. 개불알꽃의 전설이었습니다.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삼은 작은 손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그대 내겐 단 하나
같지만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이제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잊혀져간 그날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이제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잊혀져간 그날의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통증. 고영민. 중국에는 편지를 천천히 전해주는 느림보 우체국이 있다지요. 보내는 사람이 편지 도착하는 날짜를 정할 수 있다지요. 한 달 혹은 1년 아니면 몇십 년 뒤일 수도 있다지요. 당신에게 편지 한 통 보냅니다. 도착 날짜는 그저 먼 훗날 당신에게 내 마음이 천천히 전해지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내 마음이 천천히 전해지는 걸 오랫동안 지켜보길 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십 번, 수백 번의 후회가 나에게 왔다 가고 어느 날 당신은 내가 쓴 편지 한 통을 받겠지요.
겉봉을 뜯고 접은 편지지를 꺼내 펼쳐 읽겠지요. 그때 나는 지워진 어깨 너머 당신 뒤에 노을처럼 서서 함께 편지를 읽겠습니다. 편지가 걸어간 그 느린 걸음으로 내내 당신에게 걸어가 당신이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한 호흡 한 호흡 차올랐던 숨을 몰아내시며 손을 내려놓을 즈음 편지 대신 그 앞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언제라도 생각이 나거든. 그 많은 그리움을 편지로 쓰세요. 사연이 너무 많아 쓸 수가 없으면 백지라도 고이 접어 보내주세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백지로 보내신 당신의 마음 읽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지워도 지울 수 없는 백지로 보내신 당신의 마음 읽어도 끝이 없을 네, 여러분은 지금 89.1MHz 영주 FM 라디오 전영임의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www.yfm.co.kr 영주 FM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실시간 방송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문자로 YFM 푸른 창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문학의 숲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 네, 다음은
순 우리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겨울이에요. 눈이 내릴 때가 됐죠. 원래 첫눈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늦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알아볼 단어는 가랑눈입니다. 가랑눈이란 조금씩 잘게 부서져 내리는 눈, 가랑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가늘게 내리는 비를 가랑비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눈은 원래 송이가 크잖아요. 그 송이가 큰 게 아니라 잘게 부서져 내리는 눈을 가랑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랑이라는 말은 잘게 부서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네요. 바스락거리면서 잘게 부서지는 바싹 마른 나뭇잎을 우리 가랑잎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아마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문을 보면 소나기 눈이 한길 가까이 내린 눈길에서 큰 사고를 당하고 나니 이제는 간간히 흩날리는 가랑눈만 봐도 덜컥 겁이 난다. 소나기 눈은 쏟아지는 눈이죠. 소나기도 쏟아지는 비죠. 거기에 반해서 큰 비에 정말 큰 사고를 당하고 날 뻔하니까 이제는 가랑눈만 와도 덜컥 겁이 난다고 그런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길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눈. 거의 한 길이나 되도록 엄청나게 많이 쌓인 눈을 길눈이라고 한답니다. 보통 어른 한 사람의 키를 한 길이라고 하는데요. 길은 주로 무르이 깊이를 가늠할 때 쓰는 단위잖아요. 한 길, 두 길 이렇게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요. 사실 눈이 어른의 키만큼 쌓이는 일은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죠. 약간 과장된 부풀린 말이긴 하지만 길눈은 그만큼 많은 눈이 내렸다는 그것을 강조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면요. 두어 시간 만에 길눈이 쌓이는 바람에 수백 명이나 되는 대원이 깊은 산속에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정말 사람 한 키만큼 하루 만에는 눈이 오기 어렵겠죠. 몇 날 며칠 쌓여야 그렇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과장되게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내렸다라고 할 때 길눈이 내렸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잘게 부서져 내리는 눈, 가랑눈. 거의 한 길이나 되도록 엄청나게 많이 쌓인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길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내리면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나면 들러봐요. 조그만 길 모퉁이 찾지.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옛 향기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가면 들러봐요. 조그만 길모퉁이 찾지. 아직도 흘러나오는 노래는 옛 향기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네, 다음은 우리 짧은 수필을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삶에 달콤한 휴식을 주는 행복 비타민 이야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진지하게 자신에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물음표를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가끔 필요할 텐데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순간순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반성하며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행복한 순간을 돌아보는 것도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삶의 응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곳곳에 숨겨진 행복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행복 이야기를 꺼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말, 그 에너지는 분명 행복을 끌어당기는 또 다른 자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삶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수필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기적, 박성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정을 나누는 한스와 캐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야구팀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선수 생활을 함께 했기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한 우정의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속한 팀은 거의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스가 암이라는 충격적인 선고를 받고 맙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건강했던 캐논은 어쩔 수 없이 단짝인 한스 없이 경기에 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한스를 두고 그는 마냥 경기에 참여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날이면 캐논은 가슴이 아파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한스의 머리맡에서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한스에게 농담도 건네고 위로도 하면서 그는 그렇게 운동장 대신 병실을 지켰습니다. 한 시즌에 5경기나 참여하지 못한 그에게 구단주나 관중들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러던 중 암으로 투병하던 한스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끝내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캐논도 이제 나이가 들어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은퇴식장에 가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캐논은 한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선수 생활하는 동안 훌륭한 경기를 많이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저에게 의미 있고 뜻깊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고 의미 있었던 경기는 내 친구 한스의 병상에서 지켜본 5경기였습니다. 내가 한스에게 위안과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겐 그 어떤 것보다 감동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삶의 기적이란 게 어떤 것인지 당신은 아시나요? 그것은 가끔씩 겪게 되는 뜻밖의 만남입니다. 기차 시각이 아직 여유가 있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에 우연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조우해서 악수와 함께 따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학창시절 친구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내가 가야 할 약속 장소를 잊은 채 우리 예전에 그랬었지 하고 크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적. 그것은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올려다본 하늘에 별이 무척이나 많은 것을 보고 우와 하며 그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잠시 세상 근심을 모두 잊고 넉넉고 어린 시절 추억이라는 보석 상자를 열어보는 일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삶의 기적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가슴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의 기적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어둠이 오기 전에 나를 데려가줘. 장밋빛 그 저곳으로 나를 데려가주어. 깊은 밤 전에 나를 머물게 해줘.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이 세상 모든 행복이 언제까지나 영원하니까. 깊은 밤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줘.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나의 마음
언제까지나 영원하니까 깊은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머물게 해주오. 그녀의 하얀 볼이 빨갛게 보이니까요. 빨갛게 보이니까요. 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가 걸린 어떤 자신을 위한 일보다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는 시간, 타인을 위해서 보내주는 시간에 행복한 의미 있는 의미를 담은 아주 따뜻한 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있죠. 봉사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시간도 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며 사용했던 어떤 시간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손길,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시간에 함께 있어주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이 더 가슴 뿌듯할 때가 더 많죠. 아이들이 어릴 때 처음으로 제가 봉사활동을 그것도 제 자의가 아니라 따라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뭐라 그러죠? 지체장애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저희가 청소를 해주고 왔는데요. 정말 청소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뿌듯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너무나 저의 현실에 감사했어요. 건강한 우리 아이들에 감사했고 또 제 몸이 건강해서 이렇게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어떤 순간은 오직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 순간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있어주는 삶, 때로 삶 중에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필을 듣고 난 후에 간단한 제 소감을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처럼 따사로운 아침에 너의 목소리 들려오는 전화기에 대고 사랑해 사랑해 얘기하고 싶어. 어젯밤엔 한밤중에 깨어나 꿈꾸고 난 뒤 밀려드는 서글픔 때문에 또 한 번 너의 사진 밤새껏 쳐다보았었지. 내가 멀리 떠나버린 하늘
사랑해 오늘처럼 따사로운 아침에 너의 목소리 들려오는 전화기에 대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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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싶어 혼자선 소용없어 사랑해 사랑해 아직도 너를 사랑해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네, 사회적 거리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거의 1년을 끌며 우리들 속을 참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던데요. 요즘은 또 감기까지 걸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주 FM 청취자 여러분,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전쟁도 곧 종식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 무엇도 영원한 게 없으니까요. 영국에서는 백신 예방이 시작되었던데요. 곧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예방을 맞을 수가 있는 날이 오겠죠. 자, 그럴 때까지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날이 많이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옷깃 잘 여미시고요. 절대로 감기는 걸리지 마세요. 괜한 오해와 또 주변 분들에게 민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저도 1박 2일 격리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나갈 수 없는 것의 답답함을 단 하루만 있어봐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서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나도 주위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